여기는 어딜까?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아니면 경기도 어디쯤의 계곡일까? 서울대학교 안 순환도로. 버스가 다니는 이 길에서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 계곡이 있다. 이 계곡물은 도롱뇽이 번식할 정도로 맑다. 그러나 이 물길은 바로 땅 밑으로 사라진다. 땅 밑으로 사라진 물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 멀리 빛이 보인다. 이 빛은 서울대 외곽으로 돌려진 물길의 일부인 폭포의 시작점이고, 물은 잠시 그 아래의 호수에 머무르다 다시 땅속으로 사라진다. 물길을 다시 찾은 곳은 순환도로의 반대편. 언뜻 아래쪽 도림천 본류와 합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길은 실은 큰 물길과 만나기 전에 다시 지하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구역을 그 하천의 유역이라고 한다.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유역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작은 실기천을 이루고 이 지천들이 다시 모여 큰 하천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지천을 찾아볼 수 없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거지, 상업지나 대학교와 같은 큰 시설이 들어서며 유역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다. 작은 지천들은 모두 복개되어 연결이 끊겼으며 또한 생활하수나 빗물을 운반하는 관들이 지하에 배치되어 유역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변했다. 이러한 도시 구조로 인해 이 신림시장 복개천 유역은 2001년 폭우 시 큰 아픔을 겪었다. 폭우는 서울 신림동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들이 복개천 위로 넘친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주택과 상가를 덮쳐서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 아래 개천을 1km 가까이 복개해 만든 길 위로 차량 200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폭우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자동차가 복개천 입구를 막아버리자 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차된 차량과 주택을 덮친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헤어졌다가 33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가 함께 하룻밤을 보내다가 목숨을 잃고 말아 더 가슴이 아픕니다. MBC 뉴스. 사고가 있었던 이 지천은 여전히 복개되어 도로와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로를 따라가 보면 도림천변에서 물길의 흔적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지천의 아래는 물이 흐르고 상부는 도로로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천의 복개가 과연 도림천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에서 도시 하천 복원 사례의 대표로 손꼽히는 청계천. 예전에는 청계천에도 많은 지천이 있었다. 청계천의 발원지이자 백운동천의 최상류로 알려진 창의문에 올라가면 경복궁과 종로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물길은 찾아볼 수 없다. 모두 복개되어 도로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최상류의 하천인 중하천의 상류에서는 계곡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곧 지하로 모습을 감춘다. 복개된 지천들이 청계천과 만나는 자리에는 물이 합류하는 대신 수문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 벽천 분수가 있는 지점도 지천의 흔적이다. 삼각동천은 남산에서 발원하여 현 시청 앞을 지나던 상당히 큰 규모의 지천이다. 청계천은 본류를 덮고 있던 도로를 걷어내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지천들은 여전히 대부분 복개되어 있다. 서울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안양천, 탄천, 홍제천, 불광천, 중랑천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하천들은 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천들의 지천들은 대부분 복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천이 합류하던 위치에는 우수토실이라는 하수시설이 대신 들어서 있다. 우수토실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흘러온 물을 하천변에 차질 광고로 흘려보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고 비가 올 때에는 불어난 물이 하천으로 넘쳐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다. 그렇다면 비가 올 때는 어떤 모습일까? 비가 오기 시작하면 평상시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던 수십 수백 개의 하수도로부터 빗물, 계곡수, 하수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하천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폭우가 쏟아진 2010년 추석 연휴 첫날. 도림천의 수위는 거의 제방 끝까지 상승했다. 오늘 낮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는 전체가 물에 잠기고 청계천 역시 거의 범람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과 같은 도시 구조에서는 평상시에는 흘러 들어와야 할 상류의 맑은 계곡수는 하류의 하천 대신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서 건천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강우시에는 홍수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차단되어야 할 오수가 하천으로 넘쳐 흘러 하천의 수질까지 극도로 악화시킨다.
과거엔 더럽고 관리하기가 힘들어 차라리 덮어버리고 말았던 도시의 하천.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최근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다. 작년부터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 도림천의 상류. 주말인 오늘은 상당한 인파가 몰렸다. 가까운 동네뿐 아니라 꽤 먼 지역에서도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봉천동. 7월동에 있어요. 등천동. 부천이요. 그들은 왜 여기에 왔을까? 아니 애들 물놀이 시켜주려고. 여기 애들 놀기 좋고 물놀이 하기 좋고. 그 근처에는 이렇게 놀러 갈 만한 데가 없어서 여기로 오신 거세요? 풀어질 수가 없죠. 인공으로 이렇게 넓은 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근교에 가까이 가자 해서 한 12시쯤에 나왔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뭐 한 30분이면 오니까. 도시 하천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도시의 작은 물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주 생활 공간인 순환도로 안쪽에서는 흐르는 물을 볼 수 없었지만 얼마 전 상류의 계곡수를 활용하여 인문대 옆에 작은 벽천과 물길을 만들었다. 이 물길은 학교 내의 연못인 자아형까지 연결되어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물길 조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못 하류에서는 여전히 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학교 내에 본격적으로 물길 복원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학교 내 도림천, 지천의 복원에 대한 안내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물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복원 사업을 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사업을 통해 주로 교내의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복원의 방향은 가능한 한 하천의 자연적인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기를 바랬다. 큰 사고를 겪었던 신림시장도 재정비 구역으로 선정되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 계획에는 복개 구조물을 뜯어내고 하천을 복원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계천의 경우 상류의 두 하천인 백운동천과 중학천을 복원할 계획이 2009년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완료된 중학천 복원의 1단계 사업은 하부의 하수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부에 별도로 실개천을 조성한 후 물은 청계천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복원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여 2단계 사업은 완전 복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시의 하천은 인위적인 손길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보는 새끼 오리들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다.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이름을 건 사업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 도림천의 반복개 구간.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하류 구간에 비해 관리가 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엔 훨씬 음침하고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 구간에서 훨씬 많은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마구 자란 덤불이나 풀은 작은 생물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주고 이들을 먹이로 삼는 큰 포식자들을 불러들여 훨씬 자연에 가까운 생태계를 이룬다. 사람들의 편의와 진짜 생태적인 하천 사이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하천. 맑은 물이 계속 흐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작은 물길들을 덮고 잊어버리거나 인간의 편의만 챙기면서 자연과 똑같은 모습의 하천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큰 강의 유량과 수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유역 곳곳에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작은 하천들이다. 작은 물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사실임에도 우리는 그동안 그 물길들을 잊고 대규모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작은 물길에게 그리고 그 물길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애초에 그들의 것이었던 공간을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